네, 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역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를요. 워낙 넓은 지역이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흥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최근에 지정됐죠. 요 지구의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지도는요,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시흥시가 앞으로 2020년까지 어떻게 개발될지를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지역, 어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만 이 지도 같은 경우도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법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리적인 여건만 봤을 때요, 서울과 인천, 광명, 부천, 안산, 굉장히 많은 지역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일자리가 되게 많고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이 되게 좋죠. 근데 지하철이 없었고요, 그린벨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개발이 좀 진행이 안 됐던, 개발이 더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그린벨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요, 이 하늘색 부분이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리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게 노란색 부분이 좀 큰 것들이 장현지구라든가 뭐 백오신도시라든가, 그리고 뭐 목감지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구 지정된 곳들이 많은데, 이 노란색 간의 거리가 되게 멀죠. 그리고 이 철도가 지금까지 없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대중교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6월 달에 소사 원시선이 개통이 됐죠. 이게 개통되면서 시흥과 그리고 부천 그리고 안산 요 일대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부천에 있는 소사부터 안산에 있는 원시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철도죠.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16일 날 개통한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이고요. 소사원시설이 개통됐고요. 시흥시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안산 같은 경우에도 15년인가 20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철도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합니다. 시흥 일대 철도 개발 현황을 한번 볼까요? 지금까지 전철이 없었던 시흥이라는 지역이요, 지금 지도에 언뜻 보셔도 소상 원시선, 그리고 월곶 판교선,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서해선, 그리고 또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서해선이 있고요. 이거는 홍성에서 송산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건 실질적으로 시흥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송산에서요, 시흥에 들어오게 되는 신안산선이라든가 소사원시선과 만나는 게 서해선이기도 하고요. 대곡 소사선은 현재 진행이 좀 빨리 되고 있는 편입니다. 부천 소사에서 고양시 대곡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고요. 중간에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교통의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신안산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선이죠. 되게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지하철 10호선이 됐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서 그냥 신안산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송산 그린시티 쪽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의미가 큰 노선이죠. 2023년쯤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월곶 판교선 같은 경우에는 경강선의 한 축이에요. 그 월곶, 그러니까 시흥 끄트머리죠. 시흥 끝에서 판교까지 연결이 되면 판교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그런 철도가 다 연결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가서를 완전히 이어주는 철도,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흥에서요, 교통카드 찍고 타면 강릉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그 추가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붙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4개 정도가 시흥에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그 개통되고 나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죠,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 때 7월 중순입니다. 경기도는 시흥시를 전국 최초의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그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된 데가 세종시와 부산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스마트 시티를 실증하는 도시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간 약 592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7월 4일 그거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보다 먼저 앞서서요. 국토교통부에서 7월 5일날 신혼희망타운 거모지구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거모지구가 상당히 넓어요. 45만 평이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작은 건 2만 평에서 커도 10만 평 남짓인데 시흥 이쪽에는 45만 평이나 지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철도가 개통됐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가 지정이 됐고, 그리고 공공주택 거모지구까지 시흥에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개발 계획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다 지정이 됐더란 말이죠. 개통이 됐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시흥시는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땅이 잘 나가는 거, 내 건물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안 나가는 거, 내 인근에 있는 땅들이 묶여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파급력이 큽니다. 풍선 효과라고도 하죠. 광명과 그리고 안양, 여기가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게 됐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동안구 쪽이죠. 평촌 신도시가 있는 안양 동안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로 묶인 지역들은 대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추가적으로 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안양 옆에 있는 삼봉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혜택을 같이 볼 수 있겠죠. 자, 서사원 시설이 개통됐고 장현지구 중 택지지구 개발에 VCT, 이건 첨단 자동차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시흥 캠퍼스가 진행되면서 이와 연계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주택 수요 증가 대비 거모지구가 지정되는 등 순풍이 부는 시흥 대비 광명과 안양은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까지 더해진 시흥 부동산 시장이 급성장 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요, 빠르게 진행 중인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한번 세부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지가 않아요. 7월 달에 지정이 됐는데 벌써 8월 달에 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에서 빠르게 밀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겠죠. 자, 계획의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로 해서요,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이 일원에 지정이 됩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5만 평 정도가 됩니다. 15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보시면 재밌는 게 그린벨트가 집이라서 있죠. 그린벨트가 거의 한 43만 평, 44만 평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IC들과 톨게이트, 굉장히 좀 많은 교통 포인트들에 둘러싸여 있기도 합니다. 4호선의 신길온천역과 500m 정도 거리에 잡혀 있기도 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반월 국가산단이 있고요. 시와 MTV라는 게 있죠. 멀티 테크노밸리의 줄임말이 MTV입니다. 그리고 VCT,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첨단 자동차 산업단지가 VCT예요. 이게 오이도역과 정왕역 사이에, 이쪽에 굉장히 크게 거의 여의도 정도의 사이즈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거모지구 인근에는 상당히 입지 여건이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그 모습에서 위성지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 취락지 인근을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생뚱맞은 곳에 혼자 만들어지는 것보다 기존에 그 개발됐던 곳 인근을 개발을 하면요, 일단 전기라든가 상하수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쪽 개발할 때든 비슷하게 진행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자, 입지 여건 보면
그 교통 접근성에 영동고속도로 서안산 IC가 있고요. 평택 시흥 고속도로 남한산 IC가 인접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4호선 신길 온천역과 500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지용 구성안, 이거는 어느 개발 계획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먼저 짜여져서 나옵니다. 짜여져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거나 막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주거용지는 주거용지대로,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요거는 이제 보시면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환경평가 등급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그린벨트도 보면 아래 보시면 2등급, 3등급, 막 4등급, 5등급 되어 있죠. 그린벨트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등급이랑 2등급은 거의 해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제가 되더라도 아주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요 표에도 보시면 1등급은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등급은 아주 일부 0.6%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그냥 그때 따라서 해제가 될 확률이 높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 땅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자, 보시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죠. 개발 제한 구역이 99.6%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이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아까 위성지도에다가 이제 주거용지라든가 이런 것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요 인근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 거머지구가 들어가는데 그 인근에다 뭔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땅을 한번 사보고 싶다, 아니면 건물을 한번 지어보고 싶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입지를 좀 챙겨볼까, 내가 어디다가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면서 이런 인근의 뭐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요,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제대로 하는 게 낫겠는가,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요 모습을 그대로 이제 요거는 도시계획도 같은 거죠. 노란색이 주거지역, 아까 보셨던 도시계획도랑 거의 같습니다. 요 하늘색 부분은 다 그린벨트고요. 보시면 요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개발 제한구역이 개발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개발될 때 나름의 법칙들이 있고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도로망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취락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흥시는요, 오랜 시간 개발 제한 구역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규제에 묶여 가지고요,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개발이 아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라든가, 그리고 그 인근의 VCT, 아까 말씀드렸던 거 VCT의 경우에 주민들의 반대가 되게 심해요. 막 방해하고 그래가지고요, 주민 설명회가 생략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모지구 그 주요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돼 버렸어요. 입구를 막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랫동안 억눌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공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공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강제 수용을 해버린다. 그리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제한구역 아무것도 개발 못하는 땅이니까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거기다가 제대로 뭐 집을 짓던가 뭔가 상가를 짓던가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무슨 뭐 용산 철거 사태 이런 것처럼 뭐 심각하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 가보면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걸려 있고요, 주민들은 소송을 걸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딴 거보다 개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우선 풀어준 다음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아마 해당 지주들이 바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용하는 거랑 그린벨트를 수용하고 나서 해제하는 거랑은 느낌이 되게 다릅니다. 그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이 책정될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의 현재 가치를 많이 체크를 해요.
근데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가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상금이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근데 그린벨트를 풀어줄 경우에 그린벨트만 그냥 달랑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용도 지역이 보통 상향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연 녹지 그린벨트였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던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던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서 수용을 하면 그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달갑지는 않겠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혹은 토지보상금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예전처럼 그냥 나라에서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강제 수용이니까 최소한의 금액만 맞춰준다,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모 시위가 있었고요. 예전에 심지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 해서 남대문에 불을 지르신 분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토지보상금이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상금의 현실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공주택지구라든가 VCT 같은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보시면 좋냐면 거무지구 인근에 도로, 철도 같은 것들을 체크하셔서요, 역사가 어디 있고 IC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부동산 투자할 때 있어서요, 계란 노른자보다 흰자가 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이미 지구 지정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개인이 바꾸거나 나중에 뒤늦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른자보다는 오히려 그 바깥의 흰자, 그 개발지의 바로 바깥 지역들,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가 투자 가치는 더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보상금이 풀리기 전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풀릴 때 거머지구라든가 VCT 같은 데가 보상금이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들, 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인근에다가 다시 또 땅을 사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세금 혜택이 좀 있어요. 취득세 같은 것들이 감면이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금이 풀릴 경우에 상식적으로, 그리고 상투적으로 그 인근의 땅들에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상금이 풀리기 전에 땅을 산다고 하면요,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요 보상금 풀리기 전에 그 인근에 집에 투자할 만한 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땅에 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거머지구가 2023년 완공이에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지금부터 한 5년 남았죠. 그래서 투자 기간을 적어도 5년 이상으로 잡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2, 3년 이런 식의 투자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5년 이상 잡고 그에 맞는 물건을 확보하는 게 이 인근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흥이라든가 그리고 시흥 안에서도 최근에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거머지구, 문재인 정권에서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공공주택지구라는 건요, 파급력이 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에 비해서 그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런 거머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흥시 나머지 무슨 철도, 그리고 나머지 뭐 도로 혹은 인근의 목감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곰 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